텍사스의 연쇄 소포폭탄 테러 사건은 용의자의 자살로 마무리됐지만 폭발물이 도시 주변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사전 접수를 앞두고 강도 높은 비자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올해 H-1B 심사는 거부나 추가 서류 요청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다카 수혜자 구제안을 배제한 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을 비롯해 뉴욕시 지하철 노선들의 운행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해 뉴욕의 한인단체들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텍사스 연쇄 소포폭탄 테러 사건은 용의자의 자살로 마무리됐지만 폭발물이 도시 주변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텍사스에서 3주간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포폭탄 테러의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24살의 백인 실업자였습니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그는 오늘 새벽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망치다 고속도로 선상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자살했습니다. 그는 지난 3주간 소포로 유정한 폭발물을 음악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갖다 놓거나 흑인 가정집 등으로 우송해 2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스틴의 한 호텔에 체류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호텔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추격, 고속도로 선상에서 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순간 용의자는 차 안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자가 백인 남성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흑인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보낸 폭발물이 도시 주변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포장물을 조심스레 다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이민당국이 사전 접수를 앞두고 강도 높은 비자 심사를 예고하며 올해 H-1B 심사는 거부나 추가 서류 요청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 H-1B 사전 접수에는 20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해 추첨이 불가피하며 추첨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엄격하고 강도 높은 심사가 예상돼 비자 승인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임금 수준과 직업기술 숙련도가 낮은 엔트리 레벨 신청자들은 RFE를 받거나 비자 거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H-1B 사전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미국인 고용 우선정책 행정명령을 상기시키는 입장문을 발표, 이번 H-1B 심사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USCIS가 문턱 높이기를 통해 H-1B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도 사전 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문제없이 비자 승인을 받던 H-1B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올해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018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다카 수혜자 구제안을 배제한 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23일 연방 임시 예산안 기한을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각기 다른 다카 수혜자 구제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거부해 결국 연방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다카 2년 6개월 연장안과 국경장벽 예산 250억 달러 책정을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경장벽 250억 달러 예산 책정을 받는 대신 드리머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방 예산안에 다카 구제안이 빠지게 돼 드리머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노동 허가만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백악관 제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민 빅딜이 무산되더라도 연방정부 폐쇄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방법원 판결로 다카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을 비롯해 뉴욕시 지하철 노선들의 운행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시 트랜짓이 발표한 1월 전철 정시 운행률 조사 자료에 따르면 F전철이 32.2%로 최악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34.7%의 C전철과 37.3%의 2번 전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 7번 전철은 63.7%로 월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보다 정시 운행률이 13%나 감소했습니다. NRW 전철은 각각 54.7%, 55.9%와 6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의 전철도 정시 운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뉴욕시 전철 주중 정시 운행률은 사상 최저치인 58.1%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계속된 영하의 날씨와 이로 인해 잦은 전철 시스템 고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 교통옹호단체들은 전철의 엄격한 속도 규제가 전철 운행 속도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정보 보호 규정을 어기고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증권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아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페이스북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해 페이스북은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 주주들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원고는 페이스북이 그릇되고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고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자체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된 유권자 정보가 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7일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 주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파문 직후 첫 거래일인 지난 19일 6.77% 폭락한 데 이어 이틀째인 20일에도 2.56%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19일 367억 달러가 증발한 데 이어 20일에도 129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이틀 동안 약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의 자산도 주가 폭락으로 이틀 만에 90억 달러가 증발했으며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도 4위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의회가 과밀화급 해소 방안으로 시정부의 강제 토지 수용권 확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과 재정교육토지용도 등 5개 주요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공동 발표한 학교건설 직면과제 보고서에는 토지 수용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시가 직면한 과밀화급 문제의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이 실렸는데 학교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학교건설공사의 토지 수용권 발동을 포함해 공사 절차 간소화와 개발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특별 조닝지역 제정, 대규모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학교 건물 리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뉴욕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배우 신시아 닉슨은 쿠오모의 MTA라는 비난조의 구호를 외치며 뉴욕 지하철 운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하철 정시 운행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1세 배우이자 레즈비언으로 알려진 신시아 닉슨은 세 자녀의 엄마로 오는 9월 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현 쿠오모 주지사가 66% 지지율을 그리고 닉슨은 19%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재외 공간의 부조리와 각종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실도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공관 감찰 강화에 나섭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 영사실, 감찰 담당관실 신설 등 혁신 로드맵상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 영사국이 재외동포 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 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 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됩니다. 기존 재외동포 영사대사 역할은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맡게 됩니다. 또 국외 사건 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 수집 등을 맡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신설됩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후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내부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재외공간 근무자들의 성범죄와 회계비리 등 중대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자 163개 재외공간의 부조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감찰 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브라질의 천주교 주교와 사제들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의 천주교회에서 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주교와 사제들이 전격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검찰 당국은 월요일 호세 로날도 주교와 4명의 다른 사제들이 기부금 약 60만 달러 상당을 횡령 가로챈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주교회의 주교와 사제들은 이 돈을 개인 비용으로 착복했으며 일부는 가축 농장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부패 스캔들이 불거진 곳은 브라질의 중심부인 포르모사 포세와 플라날티나 지역입니다. 천주교 일부 사제들은 주로 그동안 소와 성, 희롱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많은 재판 비용을 부담해 왔는데 이번엔 다른 형태의 부패 범죄가 알려지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자들의 이러한 탈법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뉴욕의 한인단체들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 시민참여센터, 흥사단 미주위원부, 직능단체협의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국국악원 등의 관계자들은 20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 지지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성명서는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명서 발표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한 주민이 벌에 쏘여 병원 응급실로 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며 2시간 정도 머물고 12,000불짜리 청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 말고도 응급실에 들렀다가 상상 이상의 청구서를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용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응급실 방문자의 평균 비출 비용은 1,917달러로 4년 전에 비해 31% 가까이 올랐습니다. HCCI는 직장 보험 가입자 4천만 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조사했으며 그나마도 의사가 청구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응급실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고 몇 가지 테스트와 서비스를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방문했다면 병원 측이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응급실은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안정을 찾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된 병원 진료비는 딜러에서 새 차를 사는 것처럼 협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깎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3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캠퍼스와 맞닿아 있는 파네라 레스토랑에서 20일 오전 10시쯤부터 무장한 남성과 경찰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대치 끝에 무장 남성은 오후 3시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다른 부상자는 없다고 주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날 프린스턴대는 봄방학 기간이라 수업은 없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레스토랑 인근 캠퍼스 건물 2개 동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반토막으로 훼손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이를 증오범죄로 판단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사이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테리빌로디에 위치한 제라드 마일라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범인 검거를 위해 제보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제보를 한 용의자가 범인으로 체포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5,000가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뉴저지주 리치필드 파크 타운홀 인근 우체통에서 수상한 소포가 목격돼 경찰과 카운티 폭탄 제거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연쇄소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진 것이 이날 소동의 원인이 됐습니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20일 뉴욕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피터구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위반자에게는 $50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흡연 금지 장소는 일반 보행길 외에도 아일랜드 형태의 도로 중앙 분리대와 공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행길 한쪽에서 정지한 상태로 흡연을 하는 건 허용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2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서머 프로그램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교육국이 매년 실시하는 서머 인더시티 프로그램은 수학, 독해 등의 학과 보충 수업과 박물관이나 콘서트홀 방문 등 다양한 특별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준비반인 드림 프로그램과 10학년에서 11학년을 위한 SAT 준비반도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되는 서머 프로그램 정원은 3만 명으로 접수 마감은 4월 27일입니다. 뉴욕시에서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용의 차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뺑소니 경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아동 실종 경보인 앰버 경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용의 차량의 종류와 색깔, 번호판 등 관련 정보를 12시간 내에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문자, 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알리고 제보를 받아 신속한 범인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재정보증서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I-864는 영주권 스폰서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도 이 재정보증서가 요구됩니다. 지난 6일자로 변경된 양식은 총 10페이지로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5월 16일까지만 기존 양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가정상담소 김봄신의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뉴욕 가정상담소의 김봄신의 소장입니다. 네, 그럼 뉴욕 가정상담소가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989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그때는 사실 그냥 여성분들 전화 받아주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또 이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던데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네, 일단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일단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그 외에도 이런 직업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이게 힘드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직업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프로그램 이후에 실제 직업을 갖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네, 사실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서류 미비자 분들도 있고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미션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력서를 만들어서 잡을 찾는가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많지는 않지만 여럿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정말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직업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이런 예.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저희가 영어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있고 또 서류 미비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커뮤니티에서 잘 아시듯이 그게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베이비시터라든지 다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가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미국 회사나 아니면 미국 쪽보다는 네. 같은 한인 사회 내에서 일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또 그 여러 가지 그 뭐 서류 미비라든지 네.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인 상담이나 뭐 네. 법률 상담 이런 네.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런 프로그램이지만 저희가 이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네네. 사실 저희가 쉘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쉘터로 집을 나오셔서 쉘터를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저희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장기 주택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그런 걸 하시고 일단 자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나에게 상대로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재봉도 배우고 이렇게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가정폭력이나 이제 성폭력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네. 한라인으로 이제 전화를 바로 하시면은 네.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커뮤니티 대상으로 그 아무에게나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그 이런 영어를 가르치고 베이비시터를 그 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이런 여성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영어도 장애가 되고 서류 미비, 저소득층 그거에 보태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까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네.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네.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그 목소리를 높이게끔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break the silence and the violence. 그러니까 침묵을 깨고 폭력을 근절하자 하는 게 저희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연례 침묵 행진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거를 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숙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기밀 상담을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저희 핫라인을 전화번호를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여성분들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셔서 그냥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아주 안전한 환경이라는 걸 아시고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꾸 궁금한 것들이 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다 생기는데 네.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다 전문가 분들로
어떻게 또 교육을 또 따로 하시나요? 상담을 네. 해주시는 분들은? 네, 저희 상담원들은 대부분 그 소셜워크 학교들을 다니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상담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상담소에서도 계속 그 훈련 프로그램에 보내드리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안심하시고 전화를 예. 하시던지 아니면 찾아가셔서 상담을 예.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봄신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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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